안녕하세요. 영어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라파엘입니다. 오늘은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평서문 문장의 5가지 형식 및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표현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서문으로 문장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가장 최소한의 조합은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대상인 주어와 주어의 동작,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 동사입니다. 그런데 주어와 동사가 문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이긴 해도 의미 전달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 요소의 조합 차이로 문장은 크게 5가지 형식을 갖습니다. 우선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1형식에는 I go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잘 이루어지기에 목적어와 보충어 같은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가 더 필요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장에 다른 표현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다양한 예시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어 동사와 함께 주어에 더 필요한 내용을 보충해주기 위해 사용되는 주격 보충어로 이루어진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선 You are Korean과 같이 주어와 보충어가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Boy is smart와 같이 보충어가 주어의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형식에 대해서도 다음에 더 다양한 예시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어와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3형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Tom knows her과 같은 표현이 있으며 이 역시 다음에 더 다양한 예시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어와 동사 외에 원활한 의미 전달을 위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추가로 조합되어 구성되는 사형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A girl gave him a pet과 같은 표현이 있으며 다음에 더 다양한 예시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어와 동사, 목적어 외에 목적어에 더 필요한 내용을 보충해주기 위해 사용되는 목적격 보충어로 이루어진 5형식입니다. 이 5형식에도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선 They call him Raphael과 같이 목적어가 보충어와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He thinks me charming과 같이 보충어가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5형식에 대해서도 다음에도 다양한 예시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활한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충어를 기준으로 구분된 문장의 5형식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면 우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제가 주어로 사용했던 표현들에는 I, you, boy, Tom, a girl, they, he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어로 쓰인 표현들에는 her, me, Pat, him, it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보충어로 쓰인 표현들에는 코리안과 라파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형식과 5형식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상태, 성질 등을 나타내는 보충어로 쓰인 표현들에는 smart와 charming이 있는데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의 상태, 성질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2형식과 5형식의 문장 구조에 맞춰 적절한 표현들을 조합하면 됩니다. 또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제가 제공해드린 다양한 예를 통해서 이해와 활용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영어 문장 구조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와 목적어, 보충어의 역할을 쓰이는 표현들의 이해를 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주어와 목적어, 보충어의 역할을 하는 표현에는 명사가 있는데 명사는 유형, 무형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앞서 저의 표현 예시에는 boy, Tom, a girl, pet, Korean, 라파엘과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대명사도 주어, 목적어, 보충어의 역할을 문장에서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저희 예시 표현에는 주어로 사용된 경우에는 I, you, he, they가 있었고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me, him, her, it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명사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과 단수 복수에 의한 구분, 또 어떤 역할로 문장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주어에는 we, you, she, it과 같은 표현이, 목적어에는 you, us, them과 같은 표현이 더 있습니다.
이외에 불명확한 대상을 이야기하는 대명사도 있는데 대표적 예로는 someone, somebody, something, anyone, anybody, anything, everyone, everybody, everything, nobody, nothing 등이 있습니다. 명사와 관련해 내용을 더하여 아까 주어와 목적어, 보충어 역할을 하는 것이 명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문장을 만들거나 남이 만든 문장을 듣거나 볼 때 영어 표현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boy, girl과 같이 어떠한 단어만이 주어, 목적어, 보충어 역할을 하여 다른 단어들과 조합을 때 문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주어, 목적어, 보충어 역할을 문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to와 동사 원형을 조합한 형태인 to teach English 또는 동사 원형에 ing를 더한 형태인 speaking English와 같은 표현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충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한 whether your father was rich or not 과 같은 문장으로 된 표현이 주어, 목적어, 보충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문장 구조는 주어가 보통 길게 구성되지 않기에 이럴 경우에 보통은 가짜 주어인 it을 문장 맨 앞에 놓고 주어 역할을 하는 문장을 전체 문장을 기준으로 뒤에 놓는 식으로 표현의 위치를 가집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의 다양한 표현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파엘이었습니다.